자, 여러분 이제 텐서의 개념을 배웠고 앞으로 이제 텐서를 이용한 여러 연산들을 수행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앞서 공부한 거에서도 금방 느끼셨겠지만 텐서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 수식이 굉장히 길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세컨드 랭크 텐서를 하나 딱 쓴다라고 하면 벌써 그 3 곱하기 3 행렬을 하나 써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9개 숫자를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식이 이제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연산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사람들이 이 텐서 같은 것들의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노테이션들을 표기법을 이제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제안한 썸메이션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세컨드 랭크 텐서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어떤 것이 이제 세컨드 랭크 텐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이것을 변환을 했을 때 이게 AI KAJL에 TKL이 되는지 아닌지 이제 이게 세컨드 랭크 텐서의 그 변환식이었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거예요. 뭐 누군가에다가 변환 행렬 A를 곱해서 뭐 다 덧셈하는 게 딱 나오는데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란 건 뭐냐면은 이 텐서하고 뭐 이 변환 행렬까지 포함해서 이런 애들의 곱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L이라는 인덱스하고 여기 L이라는 인덱스가 겹치죠. 그 다음에 이제 K라는 인덱스하고 K라는 인덱스가 있어. 그 텐서의 그 텐서의 인덱스들이 하나라도 두 번 겹치면 앞으로 썸메이션 기호는 쓰지 않겠다. 이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요 앞에 여기 보니까 이제 요 K라는 인덱스가 겹쳐서 나오고 여기 L이라는 인덱스가 겹쳐서 나오네. L이 2번 나오고 K가 2번 나오네. 그쪽 이 점선으로 그린 괄호 속에 여기에 그냥 노테이션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K하고 L에 대한 썸메이션 기호가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썸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아인슈타인 썸메이션 컨벤션이라고 부르고 이 노테이션을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I라고 쓰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에 따르면 I라는 인덱스가 2번 겹쳤네요. 그러면 I의 모든 값에 대해서 썸메이션 하라는 그 썸메이션 기호가 생략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모든 I에 대해서 AII를 더하라. 그래서 얘는 A11, A22, A33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시그마 기호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간편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x가 벡터였는데 xi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i가 겹쳤네요. 그럼 얘는 허용 가능한 모든 i가 1인데 1서부터 2, 3까지 다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 벡터의 크기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죠. 벡터 크기의 제곱. 그게 아주 간단하게 xi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ij, bjk 이런 게 있다. 그럼 j라는 인덱스가 겹쳤네요. 그럼 얘는 ai1, b1k, ai2, b2k, ai3, b3k를 하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길다란 그런 텐서 노테이션을 이제 간편하게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텐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작용을 할 텐데, 그 작용을 대표적인 몇 가지 작용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아우터 프로덕트 하는 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앞선 비디오 클립에서 그 텐서가 있으면 그 텐서들을 이용해서 랭크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작업도 할 수 있는데, 랭크를 줄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요.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요. 자, 컨트랙션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컨트랙션은 높은 랭크의 텐서를 텐서의 랭크를 낮추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랭크 4가 텐서가 있다면 우리가 컨트랙션이라는 걸 하면 랭크 2 텐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랭크 4 텐서, 4th 랭크 텐서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4개가 필요하네요. I, J, K, L. 그럼 이제 컨트랙션이란 건 뭐냐면은 이 텐서에 이걸 내가 컨트랙트 한다 그러면 텐서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중에 뭐 이를테면 J라고 하는 것을 그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를 같은 것으로 해서 걔네들을 다 합하는 이런 것을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부를까. 아인슈타인 컨벤션 하에서 랭크, 텐스의 그 인덱스를 같은 거 쓰는 거야. 같은 거 쓰면 이제 i는 다 썸메이션 돼서 다 없어지는 거야. i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그럼 이제 얘가 진짜 텐스의 랭크가 낮아졌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t 프라임 i k l.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럼 이제 t가 얘는 일단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거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t 프라임 지금 이제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건 다 더한 후고, 내가 이걸 뺐으면 얘는 아직 더하기 전이죠. 더하기 전이니까 얘는 이제 t가 rank 4 텐서라고 했으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i, 알파, a, i, 베타, a, k, 감마, a, l, 델타, t,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 이건 이제 텐서의 변환식을 쓴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다 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 그냥 일반적인 텐서의 변환식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AI 알파, AI 베타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그 아인슈타인 컨벤션 썸메이션 i까지 뽑아서 보면은 요 AI 알파, AI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A라는 행렬에 I 알파 번째하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란 그 행렬에 베타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트랜스포즈 하면 인덱스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두 행렬이 있는데, 자, A 트랜스포즈의 베타 i, 그 행렬에 I 알파가 있는데,
어떤 두 행렬을 레스 컴포넌트를 곱하고 요 가운데 인덱스를 똑같이 해서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 행렬을 곱한 것에 베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행렬의 텐서 변한 그 행렬 A는 어떤 성질이 있다? 오소고널한 성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소고널하니까 얘는 단위 벡터가 돼야 되죠. 그 단위 벡터의 알파 성분, 베타 성분, 그는 크로네카 델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그렇죠? 크로네카 델타가 뭐였죠? 얘는 1 아니면 0인데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알파와 베타가 다르면 0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크로네카 델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크로네카 델타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에듀클래스 그 댓글에 추가 설명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컨셉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계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노테이션에 친숙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조금 지루하다 싶더라도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TII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처음 보시는 학생에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저것이 크로네카 델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A, K, 감마 A, 인덱스가 또 델타가 겹치는데 여기 좀 양해를 바랄게요. 자, 크로네카 델타가 있는데 그럼 여기도 보면 이제 요 베타라는 이제 공통 인덱스가 있네요. 공통 인덱스가 있으면은 베타에 대해서 썸메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베타를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크로네카 델타 때문에 베타가 알파일 때만 썸메이션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 크로네카를 내가 없애주면 K 감마 AL 델타에 T 알파 감마 델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요 두 개의 인덱스가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세컨드 랭크 텐서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컨트랙션을 하면 두 개의 인덱스를 똑같이 해서 다 더해버리면 텐서의 랭크가 2만큼 낮아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로 xi, xj 이런 뭐가 되죠? x가 이제 벡터라고 한다면 xi, xj는 x와 자기 자신의 텐서 프로덕트죠. 그래서 세컨드 랭크 텐서가 된 거죠. 자, 얘를 이제 컨트랙션 시켜 봅시다. 컨트랙션 시키면 어떻게 돼? xi를 하는 거고 xi는 뭐예요? x라는 벡터의 절대값이 되니까 얘는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컨드 랭크 텐스였는데 얘는 그냥 제로스 즉 스칼라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컨트랙션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AI 알파, AI 베타가 크로네카 델타 알파 베타가 된다. 이제 제가 요것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 잘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이거 쓸 수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불안하네. 이러면 앞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차원에서 아까 앞선 수업 시간에 2차원에서 그 A라는 행렬 썼잖아요. 여기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지금 이 표현식을 잘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2차원 카티전 텐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차원
텐서의 경우엔 이제 a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코사인 세타 사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n이 여기 있었나요? 저기 있었나? 그냥 뭐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내가 여기서 A1 알파 아니 이게 아니라 AI1 AI1 지금 알파 베타가 지금 4개가 가능하게 4개니까 1, 1에 대해서 조사해 본 거예요. 여기서는 이 i만 썸메이션을 하는 거야. 1 이거는 썸메이션 하는 게 아니야. 아인슈타인 컨벤션은 그 더미 베리어블이 있을 때만 썸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11 A11 더하기 A21 A21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다름 아닌 A11 A21 A21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 그러니까 1이네요. 1이네. 1이 똑같을 땐 크로네카 델타 1이 나왔고, A1 AI2 AI1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자 AI2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A12 A22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A11 A21. 그럼 요 썸메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 요거 2개를 곱하고 요거 2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돼? 2개 곱하면 사인 코사인, 이 2개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럼 이제 0이 되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AI1, AI2 해도 0이 된다는 거 뭐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AI2, AI2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2는 뭐예요? AI2는 요거네요. 1, 2, 2, 2. 거기다가 또 1, 2, 2, 2. 이것과 이거 자기 자신 곱하기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한 거야. 확인한 거고, 사실 이제 여기서 이게 보였는데, 아까 내가 연습 문제 4번에서 A라는 행렬이 오토고날하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좀 이거 한 게 이제 2차원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중요한 건 이 식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식의 의미가 뭐다. 그래서 잘 전에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컨트랙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노테이션으로 그냥 제로스 오더다. 그 스칼라는 어떻게 표시해? 그냥 숫자 하나를 딱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first order tensor다. 그러면 우리 숫자가 3개 있는데 그 3개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second order다.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을 P11, P12, P13, 땡땡땡에서 P33 이제 이렇게 행렬로 나타나는 게 이제 편리해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과 똑같은데, 편리하다기보다 머릿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서 이런 건 이제 어레이인데, 그 제로스 오더는 그냥 제로스 차원 0차원 어레이, 1차원 어레이, 2차원 어레이. 그런 것들은 제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이제 텐서죠. 이제 매트릭스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매트릭스는 텐서가 아닌 거야. 일반적으로 변환 규칙을 만족해야 될 이유가 없죠. 아무 행렬을 내가 막 갖다 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세컨드 오더, 세컨드 랭크 텐서에는 그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성질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텐서를 이제 대칭행 텐서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반대칭 텐서라고 부르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tij가 tji다 인덱스를 바꿨는데 행렬로 표시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트랜스포즈를 취했는데도 원래 오리지널 행렬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그 행렬을 시메트릭 텐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렬과 똑같은 거죠. 행렬에도 그렇게 부르죠. 근데 만약에 그 텐서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했더니 부호가 반대가 됐어. 그럴 때 얘를 엔타이시메트릭하다라고 불러요. 그럼 대부분 행렬은 시메트릭도 아니고 엔타이시메트릭도 아니죠. IJ를 트랜스포즈를 취했을 때 하다못해 이제 이런 변환 행렬도 보면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이제 뭐 물론 엔타이시메트릭이 됐지만 이제 3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니고요. 근데 그럼 뭐 대부분의 행렬은 이게 아닌데 왜 이거 굳이 이런 이름을 붙이느냐? 그 이유는 임의의 어떤 텐서가 있다. 임의의 어떤 텐서를 뭐 VIJ가 있으면 VIJ는 항상 2분의 1에 VIJ 더하기 VJI 더하기 2분의 1 VIJ 마이너스 VJ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파트는 IJ를 바꿔도 변화가 없고 얘는 이 파트는 IJ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수에서도 임의의 함수는 우함수와 그러니까 좌우 대칭 함수와 원점 대칭 함수의 합으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었듯이 임의의 세컨드 랭크 텐서는 랭크 2 텐서는 시메트릭 텐서와 엔타이시메트릭 텐서의 합으로 쓸 수 있다. 어쩌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런 텐서의 연산을 할 때 이런 성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연산 같은 것들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엔타이시메트릭 텐서를 컨트랙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엔타이시메트릭 텐서를 컨트랙션 내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Tij는 엔타이시메트릭이다. 그렇다면은 Ti 그 텐서를 컨트랙트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컨트랙션 시키면 자,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엔타이시메트릭 텐서는 이 앞에 시그마 기호가 있는 거예요. 자, T라는 건 엔타이시메트릭이니까 인덱스를 바꿔. 앞에 있는 i를 뒤로 보내. 뒤에 있는 i를 앞으로 보내.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썸메이션을 다 해. 엔타이시메트릭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와 같아. 얘는 0이죠. 자, 이상하죠? 이제 아인슈타인 썸메이션 기호의 그 파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자신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썸메이션 기호를 다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